여러분의 이면서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빚 대신 갚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꼭 뭐 빚을 갚아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부모의 인생에 휘말려가지고 자기 인생 못 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제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는 좀 불쌍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도박에 손을 댔다. 내가 뭐 마약에 손을 댔다. 알코올 중독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뭐 범죄에 손을 댔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해가지고 삶이 망가진다. 그것도 뭐 가여운 일생이죠. 근데 부모의 인생에 자기 인생에 같이 휘말려가지고 너무 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과연 그들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의 잘못으로 돌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애는 그래도 똑똑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근데 부모님이 뭔가 아무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가 됐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각색해가지고 한 케이스는 부모가 빚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뭐 자기가 혼자 갚으려고 하면은 그 금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벌이도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해야 될 시기 아니면 자기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에 있는 애한테 어쩔 때는 부탁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윽박 지르면서 화를 내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느냐. 애를 주저앉히고 같이 그 빚을 갚고 부모의 문제를 아직 20대에 불과한 자식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자식의 인생 속도까지 0.5배속, 0.2배속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케이스를 저는 뭐 복수의 케이스를 봤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조언을 해준 적도 있고요. 제가 사적으로 남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니네 집에서 니가 제일 똑똑한데 왜 너는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냐. 니네 집에서 니가 제일 많이 배우고 네가 제일 가능성이 있으면 네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네가 보기에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부모님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다 같이 나락이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고 제가 애를 낳고 아빠가 되면서 더욱 그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부모란 기본적으로 권위적인 존재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애가 일단 태어나면 가만히 냅두면 그냥 죽어요. 생명 유지가 안 되죠. 생명 유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뒤집는 것도 못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걷기까지 또 한참 걸리고 걷고 나서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사리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누구의 결정에 의존하게 돼요? 부모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모든 가정이 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1살짜리 애기를 놓고 뭘 토론을 하겠어요. 우리가 집을 살까 말까,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갈까, 이런 거를 1살짜리 애랑 같이 의논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가 충분한 지적인 경험을 하고 지적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단계까지 부모는 권위적인 존재죠. 육체적으로도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경험도 많고 더 지적으로 성숙하고 하니까 부모가 하자는 대로 되게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뭐 물론 말도 안 듣고 중간에 시키는 것도 안 하고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삶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큰 줄기의 의사결정에서는 부모의 경험, 부모의 지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좀 냉정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줄 세우기를 원래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주 단적인 사례를 들게요. 100명의 부모가 있고 그 100명 중에 원래는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 거지만 좋은 부모 잘난 부모와 못난 부모, 형편없는 부모를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운다고 해봤을 때 그럼 누군가는 50등일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80등이고 평균을 내보면 누군가는 평균 미칠 거 아니에요. 100등 중에 누구는 상위권이고 누구는 하위권일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물론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자식에게 진짜 경쟁력 있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을 리드해 줄 수 있는 부모와 아닌 부모가 당연히 이 세상은 다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재수가 좋으면은 내 의사결정을 의탁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하겠죠. 내가 평범한 삶을 살기 싫어. 나는 진짜 뭐 억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평범한 부모님들이 해주는 조언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꿈을 직접적으로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1억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1000억을 어떻게 벌어요? 1조를 어떻게 벌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물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으니까 그간의 축적된 뭐 지적인 경험과 세상에 대한 시각과 식견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부모는 자식이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거의 없을 테니까 노력은 하려고 하겠죠. 근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위해 주려고 하는 게 그냥 도움이 못 되는 거에서 끝나면 좋은데 방해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의 극단이 이렇게 제일 불쌍한 케이스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지금 있는 빚을 갚아야지 뭐라도 될 것 같으니까 너도 와서 같이 갚어. 이렇게 해서 한참 공부해야 될 애들, 한참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해야 될 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 같이 빚을 갚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제일 너무너무 불쌍한 유형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졸업하시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에게 복종을 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헌신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고 헌신적인 부모님 밑에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소중한 것들을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삶을 만들어갈 건지,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저희 어머니한테 의사결정을 의탁할 수는 없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끔찍이 여기는 건 그건 그거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가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제 상황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내 가족을 존경하고 어떤 면은 닮고 싶고 이런 거 좋죠. 근데 심지어 뭐 사랑하지도 않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처럼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 부모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세상이 정말 불공평한 거기도 한데, 왜냐면 어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한테서 그거를 뭐 출생 직후부터 한 40살이 될 때까지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집은 출생 직후부터 한 6살까지 하면은 그 다음부터 부모한테 배울 게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떤 집은 출생 직후부터 부모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불공평한데 그거는 시작부터 그렇게 주어지는 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일단 논의를 하고, 그런 걸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혹은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그게 내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제가 제일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케이스처럼 아예 내 20대 통째를 삼켜버릴 수도 있고 내 30대 통째를 삼켜버릴 수 있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있는 거 죽기 전까지 시간밖에 없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 소중한 부분을 잘못된 부모의 의사결정에 의탁함으로써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근데 이제는 그래도 부모 말 말고도 참고할 게 많잖아요. 정보를 얻기가 훨씬 쉬워졌으니까 옛날보다 훨씬.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나마 부모가 뭐 빚을 뭐 몇십억을 졌는데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같이 갚다가 인생이 끝나고 이런 스토리가 좀 덜 들리는 겁니다. 이제 찾아보면 나오니까. 이 연자제가 아니라가지고 나는 성속 포기를 하면 된다는데, 뭐 부모님도 그냥 파산시키면 된다는데, 이런 거를 내가 찾아봐가지고 내가 부모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빠른 변화에 대응을 잘할수록 내 부모보다 훨씬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 정보도 훨씬 더 획득하기 쉬워지고 더 저렴해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게 그나마 고무적인 거죠. 비록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가르침을 받을 그럴 부모가 나에게 없다라고 해도 다행히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딘가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배울 구멍이 있다라는 게 반드시 떠올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부모님이 빚을 많이 져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돈을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부모님은 빨리 파산이나 회생 등 도산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졸업시키도록 하시고요. 부모님이 뭐 깡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벌벌 떨고 계시다라고 하면 공권력의 힘을 빌려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사채업자들한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한번 배우시고요. 뭐 이런 게 도의적으로 막 문제된다 뭐 이런 거, 제 직업이 남의 돈 받아주는 게 직업인데 저도 잘 알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나한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배우고 액션을 해야지. 내 부모가 이걸 안 갚아주면 어떻게 되네, 저걸 안 갚아주면 어떻게 되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것도 못 해주네, 이런 거에 휩쓸려서 인생 날리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사리분별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좀 냉정한 얘기긴 한데요, 다시 강조합니다. 부모 빚 대신 갚아주는 거 아닙니다.